안녕하십니까. 국민TV 라디오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입니다. 자,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님들의 지식을 뽐내는 시간이죠. 이 똑똑한 12시. 자, 오늘은요, 국내 최북단 거주 조합원을 모셨습니다. 백마고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마고지입니다. 백마고지. 정말 백마고지에 살고 계신가요? 네, 백마고지가 저희 집 뒷산입니다. 아, 진짜로요? 네. 글쎄요. 그럼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철원 쪽에 계셨던 거예요, 원래? 예, 거기서 태어났고요. 예. 예, 작년에 그 코레일에서 저를 네. 기념해서 그 백마고지 역이라는 그 역까지 하나 만들어줬어요. 아, 백마고지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역을 만들었다고요? 참. 지금 요즘 이제 한창 겨울인데. 예. 굉장히 추우시겠어요, 거기. 영하 한 20도까지 내려가면 이러지 않나요? 거기? 근데 이제 예년보다는 많이 좀 따뜻한 편이고요. 아, 그래요? 예. 올해는 좀 그렇게 영하 20도, 25도까지 떨어진 적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년에는 그렇게 떨어진 적이 좀 있으셨고. 예, 한 3, 4년 전만 해도 한 30도 가까이 떨어진 적이 영하 있어요. 30도요? 예. 아, 진짜로요? 시베리아에서 사는데 철원에서 못 살겠어요. 아, 영하 30도. 예. 아, 지금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군대 생활을 좀 이렇게 대전 쪽에서 해갖고요. 전방의 생활을 잘 모릅니다. 강원도에 좀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 같은 게, 정치도 괜찮고요. 사회 분위기도 좀. 강원도는요. 네. 특히 시골이나 이런 군사 지역에서는 네. 그러니까 뉴스에 한번 대북 관련 뉴스나 이런 게 한번 나오면은 바로 다음 날이면은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할 때도 아주 탱크가 아주 대박으로 아주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정말이에요. 그 예정에도 없던 훈련을 막 뛰고. 아, 그래요? 예. 통일은 대박인데. 그렇죠. 근데 왜 탱크가 대박으로 나왔을까? 예. 그렇군요. 겨울에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 거잖아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예. 겨울에는 주로 방 안에서 화토불에 이렇게 밤 구워 드시고. 아니죠. 그렇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농촌 생활은 그런 거였는데. 예, 근데 이제 투잡이라 그럴까? 예, 알바트세요? 그러니까, 예, 겨울에는 이제 보통 어디 건설업체나 이렇게 서로 예. 좀 다녔는데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예. 더군다나 요즘은 국민TV 조합원으로서 그냥 다니죠. 빨빨거리고 너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맹활약 하신다고 좀 들었습니다. 강원도 조합원님들도 많이 좀 만나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드디어 똑똑한 12시, 또 혹독한 12시가 될지는 우리 조합원님의 퀴즈 실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규칙은 알고 계시죠? 규칙은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혹시 들으신 적은? 예, 있어요. 있으시죠? 이번 주에 들으셨나요? 예, 이번 주에도 좀 계속 듣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노래 같은 거요? 아니, 노래가 아니라 예. 너무 이 조합원한테 불리한 방송 같아가지고. 저희 방송이요? 예, 이게 하나의 개미지옥을 파놓고 지금 자꾸 유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개미지옥. 아이고. 저도 하나 오늘 파갖고 왔습니다. 어떤 걸 파갖고 오셨어요? 6문제를 못 맞히면 증자하는 거죠? 5문제 이상 틀리시면. 5문제 이상 틀리면.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그럼 7문제를 맞춰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7문제를 맞추시면. 그러면 7문제 이상을 맞히면 제 친구 한 명이 예. 조합원을 가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자, 이제 선택권을 어려운 문제를 주실 건지 쉬운 문제를 주실 건지는 국민TV에 넘기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일단 룰 잠깐만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5문제 이상 틀리시면 출자금을 증자하실 수 있는 영광 드리고요. 10문제 이상 맞추시면 바로 저를 조합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영광이 또 있습니다. 12문제 다 맞추시면요. 김영민 PD를 강제 증자하실 수 있는. 한마디로 이 똑똑한 12시는 증자의 지뢰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증자의 DMZ는 12문제 다 맞추면 제가 100만 원 증자합니다. 진짜로요? 예. 공헌하신 겁니까? 예, 12문제 다 맞추면. 12문제 다 맞추시면 100점 만점 맞으시면요. 제가 오늘 힌트를 잘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 눈치를 잘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야, 좋습니다. 하여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다 증자의 영광을 누리셨어요. 네, 오늘 그 전통을 이어가실 수 있을지. 자, 잘 화이팅 해주시고, 혹시 오늘 각오 있으세요?
각오는 뭐 네. 평상시대로 그냥 만점 맞으려니 하고 왔습니다. 만점. 예. 만점이면 김 PD 100만 원 증자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마고진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시간입니다. 오늘 전화 찬스 혹시 준비는 하셨죠? 네. 누구 생각하시고 계세요? 저희 딸 있습니다. 딸. 따님이요? 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따님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좀 됐나 보죠? 예, 딸도 젊어요. 예, 따님 혹시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고등학교요. 예. 제 얼핏 뵈서는 뭐 한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시는데.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동안이래 가지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재밌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1번 문제 드릴게요. 한번 잘하면 듣고 풀어보십시오. 자, 최연애 코레일 사장이 어제 황우여 대표를 만났습니다. 새누리당이요. 한국철도를 이끄는 공기업 사장이 여당 최고위원회를 방문해서 황우여 대표를 만난 이유, 바로 자신의 지역구 문제 때문인데, 이 최 사장, 사장이 되기 전에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대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최 사장, 사장이 된 건데, 지금 지역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상황이란 점이 아마도 이 최연애 사장을 굉장히 애달게 이렇게 좀 만든 모양입니다. 네. 급하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공기업 사장은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다. 2번, 최연혜 사장은 철도대학 학장을 지낸 인물이다. 3번, 19대 총선에서 맞붙었는데 바로 당선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었다. 4번,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다가, 최연혜 얘기입니다. 최연혜 사장이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들어 코레일 사장으로 발탁됐다. 4가지 중에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틀린 거요? 네. 근데 지금 2번하고 4번이 좀 헷갈리는데요. 철도대학 학장을 지냈는지. 네, 분명히 예. 4번에 철도 민영화를 처음엔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4번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4번이요. 예.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 최연혜 사장, 철도 민영화는 당연하고, 지금 코레일이 추진하는 철도 경쟁 체제 도입도 반대했던, 정말 180도로 돌아버린. 네. 네. 돌아섰다는 얘기, 뭐, 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최연혜 사장입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잘 맞추셨고요. 자, 숭례문 부실 복원 관련해서 경찰이 이 공사에 쓰인 금강송, 이게 값싼 외국산 목재로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현재 조사 중이에요. 이에 따라서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목재의 원산지를 파악하려고 이것을 분석했는데, 분석해보니까 10% 정도는 금강송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 금강송 바꿔치기 의혹 조사를 위해 분석했던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뿌리, 2번 나이테, 3번 나무 껍질, 4번 목재 내 수분, 5번 인장 강도입니다. 자, 이 금강송의 뿌리를 조사했을까, 나이테를 조사했을까, 나무 껍질을 조사했을까, 목재 내에 있는 수분을 조사했을까, 아니면 인장 강도, 그러니까 이게 잡아당기는 그 네. 강도를 조사했을까. 근데 조사 방법은 다 맞는 거잖아요. 다 맞는 건데 이번에 했던 거는 네. 아무래도 5번이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이요? 예. 인장 강도. 예. 잡아당겼을 때 예. 얼마나 잘 예. 버텼는지 요걸 조사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00만 원 증자의 기회를 놓치다니요. 이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의 나이테는 서로 비슷한 유형으로 형성이 돼서 이 나이테 패턴을 비교하면 기본적인 좀 구분이 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이번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함정이 있는데요. 함정이 좀 있어요. 예. 어렵죠. 저희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전통을 저희가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3번 문제부터 또 난이도가 또 괜찮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나이테. 자,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JTBC, 뉴스9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보도를 하면서 편파적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면서 중징계 제재를 강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 조치를 내린 건데 JTBC가 원래는 1980년 11월 30일에 언론통폐합과 함께 문 닫은 후에 이 TBC의 후임, 그러니까 후신임을 표방하고 있죠. TBC가 그러니까 JTBC 이렇게 이제 된 거죠. JTBC 예전에 보셨죠? 전 예전부터 텔레비를 안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텔레비전이 없으셨던 건 아니고. 전설의 고향만 봤습니다. KBS에서 했던. 예. 네. 자,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1980년. 이것도 어려운 문제 되겠는데요, 그러면? TBC가 문 닫을 때 했던 방송이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TV를 안 보셨다니. 그래도 잘 들어보시면 보기만 듣고도 맞추실 수도 있어요. 1번, 드라마 달동네. 2번, 고전 유머극장. 3번, 쇼쇼쇼. 4번, 전국 노래자랑. 4번, 전국 노래자랑. 4번, 전국 노래자랑. 정답입니다. 예, 전국 노래자랑은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방송국이 어디냐고요? 방송국이요? 네. 방송국은 KBS. KBS, 예. 맞습니다. 예, KBS에서 1980년부터 시작한 굉장히 그 장수 프로그램이죠. 지금 송혜 선생님이 예.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옛날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그거 한 3-4분 정도 계시지 않아요? 위키리 씨라고 이한필 선생. 송혜 씨 전에? 네. 그리고 나서 무슨 KBS 아나운서가 한번 중간에 잠깐 맡았었다가, 송혜 씨가 다시 하는 건데, 위키리 씨도 했었군요. 예. 저는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문제 잘 지금 맞춰주셨고요. 현재까지 3문제 풀어서, 2문제 맞추시고 1문제는 틀리셨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3번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는 30일부터 상호 비방을 전면 중지하자 우리 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측에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중단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 이 같은 제안이 수용되면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되는 미군을 어떻게 투입하고 지원할지 연습하는 이 훈련.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팀 스피릿. 2번, 을지 포커스. 3번, 독수리 훈련. 4번, 믹스드 독 훈련. 5번, 키 리졸브. 다 그거에 맞춰서 했던 훈련인데요. 네, 이번에 하는 거는 5번입니다. 5번. 5번 키 리졸브. 예.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팀 스피릿은 1976년부터 하던 한미 군사훈련이고요. 이게 이제 중간에 연합 전시훈련, RSO와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부터 키 리졸브로 여기 이제 바뀌었죠. 옛날엔 팀 스피릿 했었고, 그리고 독수리 훈련은 병력이 실제로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키 리졸브는 좀 지휘소에서 하는 일종의 모의 훈련 같은 거고요. 자, 을지 포커스는 키 리졸브랑 좀 비슷한데 주로 이제 8월에 하죠. 자, 혹시 믹스드 독 훈련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믹스드 독은 못 들어보셨고, 이게 뭐냐면, 믹스드 독은 똥개 훈련이라고, 제가 보기 한번 넣어봤어요. 왜 개 중에 이렇게 섞인 개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믹스드 독. 똥개 훈련 시킨다. 괜찮습니까? 보기?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흡사. 예. 전에 이제 우리나라 또 진돗개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진돗개 훈련이 있었네.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왜 개를 3마리만 풀어? 전쟁 났는데 이런 거랑 아주 똑같은 유형의 복입니다. 보기가 수준이 낮았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 4번 문제까지 푸셨고요. 키 리졸브까지 잘 맞춰주셔서 지금 3개를 연달아 맞추셨습니다. 3개 연달아 맞추시면요. 전화 찬스도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 한번 5번 문제 들어보시고 전화 찬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 찬스를 저축했다가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자, 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명절이 이번 설 명절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인사 명목 등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 세트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은 물론이고 받은 유권자도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문제 드리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사람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금지되는 사람입니다. 네. 1번 구청장의 아내, 2번 국회의원의 아버지, 3번 도지사의 아들, 4번 시의원의 내연녀, 5번 구의원의 혼외자식. 내연녀까지도 그런데 혼외자식. 예, 하여튼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사람입니다. 구청장이 금지되는 사람이죠. 네, 아내, 국회의원의 아버지, 도지사의 아들, 시의원의 내연녀, 구의원의 혼외자식. 국회의원의 아내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아내는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아내는 없고요. 예. 구청장의 아내, 국회의원의 아버지, 도지사의 아들, 시의원의 내연녀, 구의원의 혼외자식. 그럼 구청장의 아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아내요. 예. 1번. 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 맞습니다. 야, 좀 파죽지세인데요. 예. 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다 안 되고, 광역기초의원 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해당이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찍으셨어요? 알고 있었죠, 이제. 배우자는 무촌이잖아요. 부분은 가장 근접성이 있으니까 반은 찍었다고 봐야죠. 네. 문제 푸시는 어떤 로직 같은 게 굉장히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그 지방선거 앞두고, 네. 도대체 누가 이렇게 공천을 받나 싶으실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사실상 다 줘요. 시의원이든 예. 구의원이든. 근데 구청장의 경우는 그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관할 구역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춘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춘천시장은 네. 김진태 형이 아마 다 컨트롤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노원갑 같은 경우 네. 노원은 갑을 병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노원구청장 예를 들어 공천을 주려 한다. 그러면은 갑을병의 그 민주당, 그렇죠. 예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이 세 사람의 목소리가 같으면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그 거의 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동을 지역구로 삼는 국회의원이 사실상 주도권을 갖고 있다. 거의 임명 수준이에요.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그 일석이조를 노리는 건데요. 네. 그 공천권이란 게 지방에서 보면은 각 후보자가 난립을 하잖아요. 네네. 그 난립 평가 기준 중에 당원 모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맥을 통해서 당원을 모집해가지고 네네. 국회의원한테 나는 이만큼 당원을 모집했다. 그러면 이게 공천에도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일석이조의 조직력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살고 계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요. 엄청 그게 많습니다. 그런 게. 아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당원 가입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겠네요. 많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폐해들 좀 없어져야 되겠고. 자,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문제 잘 맞추셨어요. 음악을 들어야죠. 6번 문제 가기 전에 음악을 저희가 하나 듣고 갈 텐데, 자, 오늘 신청하신 음악이 어떤 음악입니까? 버지의 가시입니다. 버지의 가시. 네. 사연이 있어 보여요. 제가 좀 가시처럼 살고 싶어가지고요. 그런 거예요? 아니, 가시가 오묘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안 하면 찔리지 않는 거잖아요. 조심하면. 그런 뜻이. 예. 건들지 마라 이거죠, 한마디로. 나를 건드리지 마라.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5번 문제까지 푸셨는데, 오늘 퀴즈 좀 어떠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성적 굉장히 좋으신데. 아니, 이거 제 수준에 너무 어려운데 제가 정말 잘 맞히고 있는 거거든요.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을 또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지금 5번까지 푸셨고요. 4개 맞추셨고, 한 문제만 틀리셨습니다. 자,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검찰이 400억 원대 횡령 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제구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장 회장이 부도위기에 몰린 한국일보 상황을 축제의 기회로 삼았다. 그러니까 재산을 쌓는 기회로 삼았다면서 회사를 사금고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이렇게 구형의 이유를 삼았는데, 자, 문제 드립니다. 한국일보를 만든 사람, 초대 사주인 장기영 씨죠. 이 장기영 씨에게 장제구 회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일까요? 하는 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조카, 2번 아들, 3번 영의 아들, 어제 나온 유행어인데요. 4번 혼의 자식, 5번 남남. 1번 조카, 2번 아들, 3번 영의 아들, 4번 혼의 자식, 5번 남남입니다. 그럼 혼의 자식이 몇 번이었죠? 혼의 자식이 4번이요. 3번이요. 아, 네. 그게 강력히 의심이 가지만. 아, 혼의 자식이 강력히 의심이 가지만. 네. 2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2번으로 하겠다. 정답 맞습니다. 혼의 자식이 강력한 의혹은 있지만 네. 아들로 하셔서 정답 맞추셨고요. 장기영 사주의 장남인 장강재 회장에 이어서 장제국 사장 등이 경영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타이타닉과 비슷한 느낌이 일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까지 푸셨고요.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기회도 있으세요? 전화 찬스도 아직 있으십니까? 자, 7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쇄도하는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때문에 갑작스레 어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교구의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미사에서 염추기경의 발언 취지를 물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연평도 건에 대한 언급이었지 국정원 대선 개입 비판과는 무관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좀 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드립니다. 추기경은 교황이 아니고서는, 교황을 말고는 가톨릭 신부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죠. 가톨릭에 품계가 있습니다. 부제, 사제, 몬시뇰, 이것,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서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몬시뇰과 대주교 사이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부제, 사제, 몬시뇰, 이것,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집사, 2번 주교. 집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또 3번 주교자, 4번 성하입니다. 자, 몬시뇰과 대주교 사이에 있는 겁니다. 1번 집사, 2번 주교, 3번 주교자, 4번 성하. 문제 좀 어렵나요?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전화 찬스 쓰십니다. 자, 이거 전 집사에서 지금 꽉 막혔거든요. 아, 집사요? 네, 제가 개신교 집사였다가 그러셨어요? 네, 잘렸거든요. 집사가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어쩌면 몬시뇰과 대주교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이제 드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상처만 콱 와가지고 지금 멍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잘 들리시죠? 네. 네, 저희 국민TV 라디오 똑똑한 12시입니다. 지금 저희가 왜 전화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지금 듣고 있어요. 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네. 자, 우리 아버지께서, 네. 아버님께서 지금, 구해달라. 이렇게 지금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문제는 혹시 들으셨나요? 근데 다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알려드릴까요? 네.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카톨릭의 품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이 이제 교황 바로 밑에고, 네. 그 서열을 좀 보면 밑에서부터 부제, 사제, 몬시뇰, 이것,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몬시뇰과 대주교 사이에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게 오늘 문제거든요. 1번 집사, 2번 주교, 3번 주교좌, 4번 성하입니다. 2번. 2번 주교요? 네. 네.
혹시 뭐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느낌이세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2번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과연 2번이 우리 아빠께 도움이 될지. 정답.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딸의 머리보다는 촉을 믿겠습니다. 2번으로 가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촉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좀 막았었는데, 부녀상봉을 좀 한번 하시죠. 다은아, 공개방송에서 여보세요? 반말하면 안 되지. 다은아? 네. 그래. 고마워. 네. 자, 따님, 네. 다은씨. 다은씨 맞죠? 네.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진행 맡은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빠는 어떻게 평소에 잘 좀 해주세요, 우리 따님한테? 네, 잘 해주셔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근데 공부 별로 안 해가지고 별로 안 힘들어요. 별로 안 하세요? 네. 자, 혹시 뭐, 아빠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금 듣고 계신 다른 청취자분들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다은씨? 한 문제 틀렸는데. 네. 앞으로는 계속 문제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잘 듣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따님의 응원 듣고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워. 네. 네, 자, 우리 따님과의 전화 찬스를 통해서 문제를 또 7번 문제까지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6문제 맞추시고 한 문제를 틀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하셨던 어떤 분보다 성적이 가장 뛰어나십니다, 지금. 과찬이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8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우리 또 김 PD의 맞춤형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 농협 노조와 전국 축협 노조, 축구협회 말고요. 예. 축협 있습니다. 축협 노조 그리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이 이명박 정권의 비자금 의혹 규명과 최원병 농협 중앙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원병 중앙회장, 이 사람은 대표적인 MB 측근이죠. 그리고 그의 재임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 마비됐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자, 다음 중 최원병 씨가 농협 중앙회장으로 선출됐을 때 그 선출 방식으로 맞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번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2번 제비뽑기, 그러니까 후보가 여럿 있고 제비뽑기로 선출됐다. 3번 조합원 직선제, 조합원들이 다 투표를 했다. 4번 미국 대선처럼 지역 크기에 맞는 대의원 할당제에 의한 간선제. 아이고 어렵네요. 자, 네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혹시 보기 다시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1번이 정답이거든요. 네. 대의원 간선제, 대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뽑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정답은 1번인데. 네. 그러면 5번은 거의 대통령 임명제거든요. 이게 지금 동지상공과 이제 후배일 거예요. 네, 네. 일단 정답은 맞았습니다. 네.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는 맞고, 동지상고 후배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그랬었나요? 아니면 뭐. 쭉 그랬었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의중이 들어가는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최원병 씨 여기서부터는 네. 거의 뭐, 완전 임명.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이 각 지역 농협장이거든요. 네. 각 지역 농협장 중에 네. 지역별로 이제 할당이 되는데, 거기서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이 사람이 하래요? 그러면 하는 걸지는 모르죠. 그 중앙의 속사정은. 예. 그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오픈되지는 않나 보죠? 오픈되지도 않고요. 네. 어차피 돈을 주무르는 사람이 중앙회장이기 때문에 그거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거꾸로 된 경우죠. 네. 자, 사실 지금 뭐 현재 농업을 주로 주업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농협 조합원이시기도 예, 하시고요. 맞습니다. 예. 농협 보실 때 조합원으로서 또 다른 예. 조합원으로서 보실 때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까? 농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를
파고들면은 그건 1년을 해도 모자라고요. 그냥 총체적인 부실이라고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총체적인 부실이다? 예.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은 모양이죠? 엄청 많죠. 예. 자,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도 또 조합원이시잖아요. 네. 이 미디어 협동조합이, 농협을 본받아서는 안 될 게 있다면, 농협 따라가서 이런 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농협 따라갈 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우선은 그 배당 부분에 대해서 이용고 배당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농협 같은 경우는 출자 배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회사랑 똑같은 형태가 됐고요. 근데 미디어 협동조합은 그런 면에서 좀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의 기본 의무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조합원 교육이. 근데 역사상 조합원 교육이 농협에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는 그런 거는 고쳐서 조합원 교육이 많이 해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그게 가장 큰 협동조합이 지속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농협은 이제는 협동조합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까지 풀으셨고요. 지금 7문제를 맞추셨습니다. 한 문제를 더 맞추시면요. 안정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단. 네. 야, 대단합니다. 자, 9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9번 문제. 코카콜라.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코카콜라가 뭐 비법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그 비법을 어디 무슨 금고에 숨겨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애틀랜타 사람인 존 스티스 펜버튼이 맨 처음 이 용도로 개발한 겁니다. 첫 용도. 왜 이 용도로 개발을 했을까? 요런 게 문제거든요. 1번, 빨래용 세제로 맨 처음 개발했다. 2번, 요리 향료로 개발했다. 3번, 소화제로 개발했다. 4번, 팬케이크 시럽용으로 개발했다.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네, 소화제로 개발을 했고, 펜버튼이라는 사람이 약사랍니다. 예, 소화제로 개발을 했고요. 야, 결국 9문제 중에 8문제를 맞추셔서 일단은 지뢰밭은 본인은 너무 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저와 김 PD 2명. 김 PD 이제 제외됐군요. 저만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2문제만 더 맞추시면 저를 드디어 조합원으로 가입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빨리빨리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춘천지검의 전모검사, 이른바 연예인 사건 해결사로 불리는 이 전모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모검사가 에이미 씨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1억 원 정도를 통장에 입금을 해준 걸로 알려졌는데, 왜 빌려줬냐 물어보니까 이 전모검사가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전 검사가 밝힌 이유 무엇일까요? 하는 게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전 검사가 실은 사채 사업도에서 강제로 빌려준 것이다. 내가 사채 사업 하는데 이거 강제로 빌려준 거다. 2번, 검찰에 우리 관계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부탁으로 1억 원을 빌려줬다. 3번, 연예인으로서 에이미가 품위 유지하려면 1억 원은 필요할 것 같아서 빌려줬다. 4번, 사정이 딱해서 도와줬다. 1, 2, 3, 4번 중에 어떤 답을? 검사가 밝힌 이유입니다. 밝힌 거죠. 1억 왜 빌려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검사가 1에서 빌려줬다. 3번 다시 한번. 3번은 에이미가 연예인인데 품위 유지하려면 1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빌려줬다.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이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에이미 씨는 에이미한테 돈 빌려준 이유는 사정이 딱해서 도와줬다고 이 전 검사가 밝혔답니다. 검사를 제가 너무 높게 봤습니다. 설마 4번이랴. 에이미 씨가 그렇게 부자라는데 사정이 딱해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자, 2문제 틀리셨고요. 8문제 맞추셨고 2문제 틀리셨습니다. 자, 11번 문제 드리죠. 인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하원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생일이 불과 12일밖에 차이 안 난답니다. 동갑내기인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웃으면서 내가 12일 빠르니까 언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와라지 대표가 박 대통령을 땡큐 언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알았어 땡큐 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 드립니다. 외국의 유명 인사가 우리나라 정상을 부른 표현 중에 맞는 것. 외국의 대통령입니다. 1번 부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디스맨이라고 했다.
이 남자 디스맨이라고 했다. 2번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지맨이라고 했다. 3번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지맨이라고 했다. 4번 오바마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디스맨이라고 했다. 헷갈리시나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지맨이라고 했다. 정답 맞습니다. 어유, 이거 굉장히 헷갈리셨을 텐데. 아니, 확실히 알고 계셨나요, 이거는? 찍었습니다, 이건. 찍으셨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맞추셨고요. 9문제 맞추고 2문제 틀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시간이 좀 없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결판을 좀 내고 싶은데 다시 한번 모셔서 잠깐만, 그러면 지금 증자는 어떻게 하시나요? 조합원 가면 한 문제를 더 맞추시면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 문제를 못 맞추시는 바람에 안타깝습니다. 저도 정말 오늘 증자 꼭 하고 싶었는데 네, 꼭 불러주십시오. 제가 꼭 증자를 시키겠습니다. 결승전은 다음에. 결승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공지는 제가 3월 1일 날 산행이 잡혀 있습니다. 네. 전국 조합원 대상이고요. 예. 철원군 철원읍 소이산에서 서영석 이사와 김용민 국장이 같이 하고요. 소이산이요? 예, 친목도모로 하니까요. 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3월 1일 날 정식적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지 잘 들으셨죠? 자,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진행한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이었고요. 똑똑한 12시, 오늘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